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저는 두목넷에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필기실기를 강의하고 있는 강희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소개 먼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보처리 시험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자, 정보처리 필기 OT 시간입니다. 자, 별도로 본 강의에 앞서서 필기 OT 시간을 준비할 만큼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응시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실 정보처리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정보처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어서 필기를 합격하셔야 실기 볼 수 있고요. 실기까지 합격하셔야 여러분이 정보처리 기사산업 기사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필기와 실기와 관련하여서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기능사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필기와 실기가 2017년도 화두가 뭐였냐면 개편이었어요. 자, 2017년도부터 필기도 개편 과정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NCS 반영한 필기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필기시험이 전면 개편된 건 아니죠. 과목 그대로고요. 난이도도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처럼 운전면허식으로 기출문제 봐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정보처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NCS가 뭐지? NCS 반영됐다라는 이 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기본 개념에 충실한 시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기본 다지기를 해서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 경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본이 충실하자예요. 기출문제가 아니고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필기 합격하시고요. 자,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정보처리가 합격률이 뚝 떨어졌어요. 이 합격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셔야지 시험이 어려워졌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응시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응시를 하고 쉽게 포기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한번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실기와 관련하여서 필답형이 붙었어요. 그죠? 필답형. 자, 그런데 이게 논술형이 아니죠. 자, 여러분 서술하거나 논술하는 시험이 돼버린 건 아닙니다. 간단한 단답형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필답형입니다. 그렇죠? 필기도구로 답을 간단하게 적으세요. 예요. 이거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셔서 시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관련하여서 여러분 필기, 실기 모두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포기하지 말자, 합격 다짐하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을 위해서 저희의 합격 전략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와 지원, 합격 응원이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 드리고요. 질문 답변 성실히 하고요. 여러분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좀 더 많은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합격 응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합격 다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합격 다짐하신 거 정보처리 자격증 받을 때까지 꼭 포기하지 마시고 다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이 그래도 필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정보처리 필기에 대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보처리 필기 시험에 대해서 그래도 아셔야죠. 그죠?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도 볼 수 있으니까 필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꼼꼼히 들으시고 이렇게 일정 잡아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합격 전략입니다. 자, 합격 전략 강의 어떻게 수강하시면 좋을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필기 시험 소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험 일정과 시험 과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기능사 아니시기 때문에 본인이 응시 자격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2018년도 시험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쁘게 사진 찍으셔서 회원가입하세요. 큐넷에요. 자, 여러분 큐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정확하게 이 시험의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에요. 사이트 이름이, 그쵸? 브랜드 이름이 큐넷인 거고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을 응시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능사 아니시고 기사, 산업기사 응시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격 제한도 있고 정기시험 1년에 딱 3번 봅니다. 자, 기사. 여러 종류의 기사 종류가 많죠. 건축, 토목기사, 전기기사 많죠. 자, 그런데 정보처리와 관련하여서 정보처리는 1년에 4번의 기사 시험 중에 정기 1, 2, 3회만 시험이 있어요. 4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가을쯤 다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최종 합격! 필기, 실기 다 합격하셔야 돼요. 자, 실기 발표일이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되시는 날이에요. 자, 이 자격증은 취득하고자 하시는 목적, 그쵸? 그리고 취득을 해야 되는 기일이 정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자, 5월 25일 날 합격됩니다. 2018년도 최초의 시험은 5월 25일 날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배출인 거예요. 자, 8월 17일, 11월 16일 그 이후에는 합격 발표 없죠? 시험도 없고. 자, 그래서 내가 시험을 언제까지 봐서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되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응시하세요. 내가 8월까지는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5월 25일까지 있는 시험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이건 필기, 실기 다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필기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험 일정과 관련해서 작년이랑 똑같겠지? 재작년이랑 똑같은 일정 정도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시험이 작년부터 토요 시험이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일요일 날 시험이 다른 시험과 겹치거나 시험 보기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험이 토요일 날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회차가 등장했습니다. 작년엔 3회였는데요. 2018년 올해엔 2회 시험이 토요일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해요? 1회는 일요일, 2회는 토요일, 3회는 일요일입니다. 자, 더불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일요일 실기, 일요일 필기 실기 같은 날이고요. 자, 토요일 날 필기를 보면 일요일도 토요일 날, 그쵸? 실기도 토요일 날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2회차 정기가 토요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시험 발표일과 관련해서는 필답형 실기이기 때문에 발표 기간의 가장 마지막 날 발표가 나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필기부터 이제 얘기를 본격해보면 여러분 2월 2일부터 시험 접수됩니다. 필기 접수됩니다. 회원가입하셨으면 접수하실 텐데요. 자, 이 필기는 2월 2일부터 3월 30일, 7월 20일부터 시험 접수를 받죠. 필기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시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 전일 24시간 접수합니다. 근데 접수 받는데 마지막 날인 8일, 5일, 26일은 오후 6시까지밖에 시험 접수를 안 받아요. 7시, 6시 1분 되면 접수 마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6시 전까지 하시고요. 가능하면 일찍 접수를 하세요. 그래야 자기 집 주변, 그쵸? 응시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쵸? 자, 그러면 시험과 관련해서는 3월 4일 일요일 날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발표는 3월 16일 날 나요. 그쵸? 그리고 실기 접수 서류를 제출하셔서 실기 접수
실기 접수와 동시에 자격서류 제출을 합니다. 자격서류와 관련해서는 필기 때 학력 응시하시는 분은 같이 내실 수도 있고요. 아, 이런 상황이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큐넷에 전화하시거나 저희 두목넷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이 필기 시험일이에요. 필기 발표일 중요하죠. 필기가 붙어야 실기를 보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필기 시험 당일입니다. 자, 필기 시험은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지를 드려요. 다 보시고 OMR 카드에 마킹 실수만 안 하시면 여러분이 푸신 점수 그날 저녁 6시 이후에 가다반 채점을 통해서 마치실 수 있으세요. 내가 합격했구나를 이날이 아니고 이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 합격은 이날이죠. 자, 그런데 왜 저는 이날을 얘기를 해드리냐면, 자, 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필기 실기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실기를 합격하셔야 되는데, 실기를 필기 합격하고 나서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기간이 너무 좀 짧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기 시험 날 그렇죠? 잘 보시고 그날까지 쉬시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하셔서 실기 시험 공부일을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더 확보하시는 게 실기 시험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쉬셨다가 공부해야지 그러면 2주가 가요. 그렇죠? 예. 그렇고 게다가 1회 시험은 게다가 공부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공부를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관점에서 필기 시험일 발표 나면 그날부터 나는 실기까지 한 번에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필기 공부하고 뚝 끊기면 너무 실기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3월 4일 날 시험지 가지고 꼭 가다반 채점 하셔서 다음 날부터 실기 계획을 잡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어리 열으셔서 꼼꼼히 날짜 확인하셔야 돼요. 연휴가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여러분의 다른 여행 계획이라든지 연수 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쵸? 예, 계획이 있으실 텐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쯤을 다 확인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날을 확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확인하시는 과정 중에 1회는 내가 토익 시험 보느라 시험을 준비를 많이 못했다 라고 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실기시험이 4월 15일이에요. 그죠? 4월 15일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월 15일 날 시험을 보고 5월 25일 날 발표가 나요. 그죠? 네, 5월 25일 날 발표가 나요. 오전에 납니다. 오전에 9시 정도에 문자 옵니다. 그렇죠? 또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또는 시험을 응시하러 가지 못했으면 2회차 시험 보셔야죠. 그런데 이 시험은 자주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2회차 시험을 여러분이 6월 달에 보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1회 시험 보시는 분들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 시험 응시 못해서 이날 시험을 보려면 시험 접수를 하셔야 되죠. 근데 시험 접수일이 발표일 날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전에 보셔서 혹시 오전에 불합격이 되시거나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 정도에 가늠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시면 바로 접수하셔야 시험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월 25일은 이미 여러분은 자격 서류를 내셨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고요. 6시 이전에 접수를 하셔야 돼요. 오전에 확인하시고 합격 여부 확인하시고 자, 이런 일은 없는 게 그렇죠? 되게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자, 실기까지 공부 그렇죠? 염두해 주시고 그래도 일정 잡으시는 이 시간 그렇죠? 저랑 같이 지금 그렇죠? 다이어리 열으시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필기
합격일 정하는 건 뭐예요? 필기 시험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필기 관련해서 필기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필기 접수하실 때 자격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고 큐넷 www.q-net.kr 가셔서 회원가입 먼저 해주시고요. 필기 응시할 때, 그쵸? 예, 필기 응시하고 자격 서류, 학력 서류 있으시면 서류 제출하시고 필기 합격되시면 실기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필기 합격하시고, 그쵸? 해외에 잠깐 가셨다가 오실 일이 있으면 합격일로부터 만 2년 그쵸? 만 2년 동안은 여러분 실기 보실 수 있으시니까 기간 알고 계시고 자, 필기시험 접수와 관련된 얘기 드렸고요. 자, 자격증명 서류 관련하여서 사전 준비해 주세요. 자, 정보처리 시험은 그쵸?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가 응시 가능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처리 응시는 학력 응시, 경력, 기타 또는 외국 학교 학력 응시 등 많은 폭넓은 자격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자격 확인을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가장 쉽게는 학력 응시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4년제 준하는 4년제 졸업하는 그쵸? 학력 응시 정도가 되면 기사 볼 수 있는 거고요. 학력 응시로 기준을 따지자면 2년제, 그쵸? 2년제 이상이면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하죠. 그쵸?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학력 응시를 얘기를 하고 학점은행도 되고요. 경력도 다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관련 학과 전공대학생 2학년에서 4학년 그러니까 산업기사, 기사 얘기하는 거고요. IT 비전공자도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정보처리는 전공인들보다 비전공자들이 더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서 말하는 전공이 IT 전공이다 해서 컴퓨터과, 그렇죠? 보안학과, 통신학과 뭐 얘기가 있는데요. 그분들 말고도 비전공자가 더 많이 응시하시는 시험이 정보처리 자격증이라는 거. 자, 학경 취득과 외국 학력 소기자 다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4년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아닙니다. 4년제 대학이면 1학기 등록을 하셨으면 시험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다라고 하면 1회 시험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졸업한다라는 게 가정이 되면 4학년 1학기 휴학을 하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 자, 전공 제한 없고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산업기사분들도 2학년 1학기. 당연히 3년제 다니시는 분들은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계속 보셔도 되고 2학년 2학기에도 보셔도 됩니다. 자, 전공 제한 없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학력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관련하여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도대체 무슨 과목을 공부를 하고 어떤 과목에 어떤 점수를 맞아야 필기 합격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100문제 그쵸? 시험 보실 거예요. 그쵸? 100문제가 5과목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과목에 20문제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과목당 20문제인데 기사분들과 산업기사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종목이 다 정보처리이다 보니 특별히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데 특별히 난이도도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기사 중심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순서는 기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1과목은 데이터베이스 DB라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잘 관리를 하는 거와 관련하여서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이 데이터를 잘 구축하는 것.
DB를 잘 구축하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20문제. 자, 저 과목 그레이시입니다. 자, 저 과목 효자 과목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1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셔서도 활짝 웃으시면서 푸시고 20문제 중에 15문제 이상 맞는 고득점 과목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얘기 드릴게. 데이터베이스는 필기, 실기 합격하는데 효자 과목이에요. 필기에서 열심히 해두세요. 그러면 실기에서 동일 과목의 배점도 높고요. 예, 알고리즘이나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돼서 데이터베이스 그레이시입니다. 그쵸? 예,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면 또는 기출문제 보시면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요. 저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용어 때문에. 자, 전자계산기 구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전자계산기 구조 좀 빨간칠 해볼게요. 자, 전자계산기 구조. 계산기? 우리 컴퓨터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컴퓨터. 자, 컴퓨터 구조, 논리 회로, 그죠? 자료의 표현 등등등 나와 있는 이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은 일단 용어가 너무 난해하고, 그쵸? 예,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다가 지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계산하거나 이런 게 너무 힘드실 수도 있어서 과락이 나오는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과락 주의. 자, 또 하나 세 번째 과목 운영체제라는 과목입니다. 운영체제 처음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알고리즘이 많아 뭐 스케줄링이 많아 그러시겠지만 운영체제 역시 기출 기반으로 해서 난이도가 항상 평이한 시험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공부하실 때 운영체제 고득점 맞으실 수 있으세요. 15문제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고득점 과목인 거 꼭 알고 계시고 기출문제도 충실히 나온다 알고 계세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전반적인 개발론에 대해서 묻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이 전공인이 아니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목이 개편된 실기에서 비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 충실히 필기에서 해주시고 이 과목도 기출문제가 필기의 경우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득점 맞으세요. 고득점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근데 개인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IT와 관련해서는 뭐요? 통신 배제하고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이 과목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통신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통신 부분과 관련된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IT 분야의 용어가 과목에 걸쳐서 새로운 용어를 공부하시다 보니 영어의 약어들, 그쵸? 예, 이런 것들의 범위도 넓고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난이도는 낮아요. 근데 이거는 좀 과락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난이도는 낮지만 그렇죠?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예, 여러분 좀 그래도 성의 있게 암기하고 가셔야 될 과목입니다. 데이터 통신.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기사, 산업기사 비슷한데요. 자, 기사분들 자, 접수하실 때 필기 접수하실 때 산업기사도 접수하셔도 돼요. 그렇죠? 기사는 오전에 시험 보고 산업기사는 오후에 보는데요. 동일한 내용 시험이니까 같이 접수하셔서 그죠? 당일에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산업기사 응시하셔서 합격하셔도 좋습니다. 자, 뭐 당연히 산업기사 합격하실 수 있어요. 기사분들. 그리고 동일 종목이기 때문에 나 기사 따면 되는데 왜 산업기사 또 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학점은행제 때문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나 뭐 그러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이. 그럴 때 기사 산업기사 필기는 다 합격하실 텐데 실기 부분에서 혹시 내가 실기를 일단 산업기사 한번 보고 기사 다시 한번 해가지고 2회차에 또는 다음 회차에 기사 실기 합격해야지 해서 산업기사 필기, 실기 그쵸?
뭐 동시에 두 개 취득하니까 기분도 좋은 일이긴 한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편된 그쵸? 2017년, 18년도 이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는 뭐 기사분들 같이 응시하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나 실기는 과목명도 동일하고요. 그쵸? 공부해 보실만 합니다. 자, 그럼 산업기사분들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맞아요. 우리도 고득점 맞을 거고요. 전자계산기 구조, 전자계산기 구조 역시 그렇죠? 여기도 과락주의 해야 되고요. 운영체제 고득점 맞으실 수 있고 시스템 분석 설계. 소프트웨어가 개발 과정론 전반을 얘기를 했다면 이 시스템 분석은 그 앞부분, 분석 설계 부분에 취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앞부분 과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자, 정보통신 개론, 통신자 붙었죠? 똑같이 통신 과목이에요. 근데 얘는 데이터, 쟤는 조금 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기 통신 개론은 전반적인, 그렇죠? 통신에 대한 론, 개론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과목과 관련해서는 5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얘기 드릴 게 얘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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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각 과목에 100점이고 한 과목당 20문제고 여러분 어떻게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근데 저기 제가 과락주의라고 했던 요 40점 얘기 드릴게요. 40점 과락이에요. 즉 40점 미만이시면 떨어진다예요. 자, 그래서 40점보다 조금 더 맞으셔야 된다. 자, 40점이면 한 과목이 20문제이기 때문에 8문제 이상 맞으시면 합격이에요. 자, 과락 같은 과목은 어떻게? 반 정도 목표를 두고 공부하세요. 전자계산기 구조 10문제 맞아야지. 자, 반대로 따지자면 틀리는 거 10개 틀리셔도 돼요. 반 틀려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10문제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얘가 너무 점수가 낮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데이터베이스 고득점, 운영체제 고득점 맞으시면 평균 60점 맞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8문제 못 맞고는 필기장에서 나오시지 마세요. 자, 필기 시험 보러 가시면 실제 시험보다도 시험 시간 전에, 그렇죠? 전체 시험 시간 전에 빨리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는 금방금방 풀고 금방금방 마킹 정확하게 하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과락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답이다 라고 생각했던 과목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8문제 이상인 거 확인하고 나오세요. 자, 그러면 시험 시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장에 반드시 30분 전에 입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시험 시간, 필기문항, 시험 시간, 응시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시험 시간이 자, 사지선다형 1, 2, 3, 4에서 대부분 아닌 것은 채점하는데요. 필기 문항과 관련해가지고 5과목 20문제 총 100문항인 거 얘기 드렸고 시간은 오전 9시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어떻게? 30분 전에 도착하셔서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9시에 교실 들어가면요. 시험장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못 들어가게 해요. 30분 전에 자리 정리하고 시험지 배부하고 시작! 이게 9시 시작 1시라는 거예요. 30분 전에. 자, 그러면 오후 9시부터 과목이 5과목이기 때문에 2시간 30분씩 필기, 실기 동일하게 봅니다. 필기의 경우에. 실기는 차이가 있어요. 자, 면제 과목이 있는 경우 과목당 30분 차감돼요. 자, 산업기사 분들 중에 혹시 사무자동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또는 전자계산기 그쵸? 기사산업기사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목 면제가 있으실 수 있어서 한 과목
풀지 않고 30분 전에 나오실 수도 있어서 같은 시험장에서 이런 설명을 감독위원이 꼼꼼히 드리고 해당 분들에 대한 안내도 드리니 여러분 본인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으로 자,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합격 전략. 자, 대략적인 과목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가 합격, 불합격, 그리고 학습 전략, 그쵸? 그리고 인강, 그쵸? 본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합격. 과락이라는 뭐 이상한 단어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합격, 불합격 상황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일단 필기는, 그죠? 필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낯선 과목들이 있어요. 자,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세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만 보시면 암기하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NCS 바탕은 이해가 되는 문제들 대거 투입이 되고 조금 더 기본 설명이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세요. 그죠? 예. 자, 당연히 기본 용어 암기는 되셔야 되죠. 그죠? 예. 이게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합격의 가장 중요한 다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평균 60점 이상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시죠. 그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20문제가 100점이다라는 거예요. 각 과목이 20문제인데 100점이래요. 그럼 한 과목에, 그죠? 20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출제 비중 강의 중에 설명 다 드립니다. 자, 그럼 20문제 중에 고득점 맞았죠? 95점. 네, 95점. 그죠? 예. 한 문제에 5점이에요, 여러분. 각 과목이 20문제라는 얘기는 한 문제에 5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100점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 틀리고 잘 받았네. 데이터베이스. 아하. 자, 전자계산기 구조 공부 열심히 해갔더니 역시나 고득점 맞았습니다. 80점이면 상당히 고식점이에요. 그죠? 운영체제 100점 중에 95점 맞았어요. 그죠? 소프트웨어 공학도 기출 기반 열심히 봤더니 95점 맞았죠? 자, 데이터 통신 마찬가지로 공부 좀 완벽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5과목에 대한 합계 나누기 5 해서 평균 89점 맞아서 합격한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합격입니다. 아, 나는 전자계산기 구조가 너무 어려워. 그래도 50점 맞았죠. 반 틀렸어요. 그죠? 반 맞았어요. 10문제 맞았나 봐요. 다른 것도 고르게 맞았어요. 근데 통신용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도 10개 틀리고 10문제만 맞았네요. 자, 그런데 총합계를 내고 나누기 5를 해서 평균을 봤더니 68점이에요. 합격. 자, 100점, 100점, 100점 맞아서 100점 평균에 합격하셔도 되고요. 89점, 68점 합격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60점만 넘으시면 돼요. 자, 필기시험인데 너무 과하게 공부하지 말지 해서 68점 맞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필기를 일단 합격해야 실기하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 강의를 지금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저 필기 완강하실 거죠? 자, 그러면 아마 고득점 합격하실 거예요. 자, 게다가 필기에 공을 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필기 공 들여 공부하세요. 왜냐? 개편된 이 실기에서는 필기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정말 실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출문제만 보고 합격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합격하는데 고득점이면 좋잖아요. 자, 필기 성의 있게 공부하세요. 그렇죠? 자, 그럼 불합격일 때 이럴 때예요.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의지가 좋습니다. 그렇죠? 100점. 전자계산기 구조 마지막에 공부해버렸더니 35점 맞았어요. 다른 거 95점, 95점, 80점. 평균이 89점. 하지만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스투핏이죠. 자, 보시면 이거 어떡해요. 평균이 이렇게 편중돼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전자계산기 구조 이러면, 그쵸?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전략을 잘못 잡으신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기출문제에서 신규 문제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신규 문제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예전 기출문제예요. 근데 신규 기출문제는 30에서 많아도 50%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반은 기존 기출문제예요. 자,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맞으실 수 있고 35점이 아니고 50점은 맞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전자계산기 구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불합격 다 50점 맞으면 어쩔 거예요. 당연히 평균 50점, 과락은 아니지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과락 때문에 불합격, 얘는 평균 때문에 불합격된 사례를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 과락에 대한 이해 좀 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과락 주의하시고 평균 60점 맞으셔야 돼요. 자, 일단 잘 준비된 해설 강의 제공해 드릴게요. 자, 최신 기출문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고 나오시면 그 기출문제 복원해요. 제가 당연히 합격했는데 뭐 기출문제 복원되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예, 이 최신은 여러분이 보시는 직전 시험. 여러분이 2018년도 1회 시험 보시면 그 전에 2017년도 3회 기출문제 제공되고요. 1년 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전회차 문제, 전전회차 문제가 더 경향 파악에 좋기 때문에 자, 최신 기출문제 해설 강의까지 단만이 아니고 반복됩니다. 강의 분량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데 많지 않습니다. 한 과목당 5개 정도 돼요. 기본 이론은 기출 강의가 많은 거예요. 기출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풀고 이거 이해가 안 되네 해서 해설 강의 그 부분만 수강하시는 게 인강의 장점이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내가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스킵하셔서 내가 궁금한 강의만 들으셔도 되고요. 나는 기출문제 한 회를 꼼꼼히 보고 그쵸? 반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출문제 역으로 최신 보시고 이론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필기 실기를 한 번에 동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기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최신 기출만 보면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실기까지도 고려하니까요. 핵심 이론 학습이 있고요. 핵심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가 제공이 돼요. 자, 시험 공부 기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 방학 맞이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죠? 핵심 이론 꼭 들으세요. 많지 않아요. 과목당 5개 강좌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빈도, 핵심 기출 문제,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단원 확인 문제. 이런 식의 난이도예요. 라는 거. 그쵸? 예. 중간에 확인 문제예요. 그쵸? 예. 그리고 각 과목 또는 각 챕터 별로 있는 거고요. 예. 최신 기출 문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쵸? 예. 자, 그래서 과목별 학습 방법 첫 강의, 과목의 첫 강의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교재는 좀 간단해요. 그렇죠? 서머리 교재처럼 좀 심플한데 교재 핵심 이론 꼭 여러분 용어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꼭 과목별로 준비하시고 자, 핵심 기출은 문제 유형 파악이나 적용하기 위한 문제예요. 각 과목당 약 100문제 정도 돼요. 그럼 500문제잖아요? 네, 500문제인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 몇 문제 정도 넣다 보니까 600문제 정도가 됩니다. 자, 반복 학습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최신 기출 문제에는 최신 회차부터 꼭 6회 이상 보시는 겁니다. 6회. 뭐 6회 해도 2년 얘기하는데요. 뭐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 많이 보세요. 자, 최신 회차라는 건 2017년도 3회, 2회, 1회. 만약에 2018년도 3회를 시험을 본다 내가 그러면 2018년도 2회, 1회부터 역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전자계산기 구조, 통신 과목은 집중학습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출문제 보고 이론 보고 기출문제 보고 이론 보고 해서 좀 불안함을 좀 여러분이 상쇄하셔서 가셔야 되고 좀 전략이 필요한 과목이 이 전자계산기 구조 과학 과목이에요. 그죠? 산업기사분들 의외로 안 어려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문제은행을 통한 반복학습 권해드리고, 자, 기본은 이렇게 차례로 공부하시는 건데, 내가 조금 조급하게 또는 계획에서 약간 어긋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핵심 이론 기출 문제 건너뛰고, 그죠? 이론과 최신 기출 문제, 그죠? 이렇게만 수강하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일정이 짧으신 분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다. 시험을 봐야 되겠다. 3일 남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최신 기출 문제만 보시고 가셔도 최신 기출 문제에서 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상세 이론 설명이 있기 때문에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최신 기출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험 범위는 똑같아요. 시험 범위는 똑같고 약간의 부분이 들어온 과목도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은 그렇죠? 각 영역에서 출제의 범주를 나누거나 표현이라고 바꿀게요. 시험 나오는 부분은 동일해요. 근데 문제에 그래도 출제자가 바뀌다 보니 문제를 가다듬어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자, 난이도 상향 조정은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가 훨씬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되었다라는 이 난이도 향상이 되었다는 부분은 특정 문제예요. 전체가 아니고 특정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가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떻게요? 공부하고 가면 그렇죠? 되고 또는 틀리시면 되죠. 한 문제인데 그렇죠? 좀 과감함이 필요한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론 강의 핵심 기출 있고 최신 기출 해서 과목별로 이렇게 강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화살표 역으로 올라갔죠? 중요한 건 최신 기출 문제 어떻게? 과목별로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이론 듣고 기출 문제 보셔야죠. 그렇죠? 회차로 보시는 게 아니고 과목별로 최신 회차별 기출 문제 풀이 하시는 게 옳은 공부 방법. 그렇죠? 합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꼭 역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끼리 듣고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끼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보처리와 관련해서는 필기 전략과 실기 전략이 분명히 전략적으로는 달라요. 그렇죠? 필기 전략은 조금 더 많이 자주 보시면 돼요. 자주 용어에 익숙하시면 돼요. 그렇죠? 풀이보다도 조금 더 문제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기출문제. 그런데 실기 전략은 손으로 엉덩이 붙이고 그쵸? 완강하시고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쵸? 필기는 이해가 필요하신 거고요. 실기는 이해 바탕으로 한 암기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의 합격 전략은 여러분 플레이 버튼만 누르세요예요. 제발 완강해 주세요. 완강하시면 필기 떨어질 일 없습니다. 합격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격증은 자격증스럽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학점은행제 강의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공 강의 들으셔서 학점 따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자격증 정말 보람됩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내용도 그렇고요. 이 과정 자체도 정말 뿌듯한 정보처리 자격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격증스럽게 공부는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짧지는 않기 때문에 핵심을 잘 잡고 가셔야 되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강의는 최신 촬영본 강의 수강해 주시는 거 권해요. 이론 강의는 좀 옛날 강의 수강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혹은 독학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기출문제 분석이나 이런 건 최신 촬영본 강의 수강하시는 게 필기던 실기던 매우 중요한 시험이 됐고요. 자, 과목별 목표 점수 정하세요. 아, 내가 전자계산기 구조 너무 그죠? 어려워서 고득점 못 맞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하게만 하시고 데이터베이스나 좀 더 전략 과목, 나한테 맞는 과목을 2과목 정도는 꼭 고득점 과목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과목별 전략 꼭 확인하시고, 자, 풀지 말고 일단 필기는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그죠?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암기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필기는 이해를 하시면서 익숙해서 그 용어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죠? 예. 학습 기간은 개인차가 있다요. 그죠? 개인차가 있다. 자, 필기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루에 2시간씩 한 20일 정도 공부하시면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필기를 꼼꼼히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2시간 더 걸리실 수도 있어요. 주말에 몰아수강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매우 힘드시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인강의 장점이 뭡니까? 자, 저도 실강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 처리가 학습 분량이 늘어나고 개인차가 있고 여러분 학교 다니시고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인강으로밖에 만나뵐 기회가 없어요. 그쵸? 자기 개발의 문제이고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실강 제한된 시간에서 그냥 진도 나가기 급급한 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1대1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저희의 게시판, 학습 질문 게시판 잘 활용해 주세요. 거기에 질문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어떻게 해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정말 별거 아니고 간단한 용어 문제라도 한 글자 한 글자 남기시면서 되뇌이세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필기는 이래요. 하지만 실기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필기 합격이 아니고 실기 합격까지 목표로 준비하는 필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배속 조절하실 수 있는 인강의 장점이죠. 그나마 말을 좀 또박또박 해드리니까 좀 배속을 빨리 하셔서 들으시는 분들 도움 되십니다. 정배속으로 꼼꼼히 공부하시는 비전공생들, 그죠? 예, 잘 수강하시고 전공생들은 그래도 확인해야지 라고 했을 땐 배속을 좀 높이셔서 들으셔도 별 문제 없도록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강의는 항상 최신 경향 반영한 강좌인 거 알고 계셨으면 되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응원은 질문 답변 게시판입니다. 꼭 남기세요. 하나하나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기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예, 혼자 하다가는 포기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예, 개인차가 상당히 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와 스터디를 하거나 그렇죠? 같이 공부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랑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분필 일부러 들었습니다. 필기에서도 실기에서도 전자칠판 아니고 칠판 강의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실기는 그쵸? 여러분한테 뭐 화면 강의로도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으로 강의 재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불편하시거나 요구사항 있으시면 꼭 남기세요. 예. 자, 과목별 OT 강의 꼭 들어주시고 중점학습 방법 최신 경향에 여러분이 꼭 보셔서 꼼꼼한 해설 확인하시고 응시시험 직전 기출문제까지 꼭 확인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2018년도에 합격하는 날은 언제예요? 1회는 5월 25일, 8월 17일, 11월 16일 실기 합격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합격 다짐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자, 필기의 경우에는 시험 전 최종 점검 오프라인 강의 들어갑니다. 자, 게다가 최신 3년치 서머리 강의 온라인 강의로 요약 강의 제공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그쵸? 중간에 포기했다가도 다시 난 꼭 시험장에 갈 거야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좀 흔들리시더라도 계속 다잡으시면 돼요. 그쵸? 마음 다잡으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에 꼭 함께 합격해야 됩니다. 그쵸? 예, 여러분 마음에 알고 있는 건 저와
그쵸? 같은 시간에 야간에 같이 인강 수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기실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힘내보자고요. 저는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응원 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응원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고 본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